네, 안녕하십니까. 세븐스타 골드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자,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야 하는데, 보통 차트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식 투자자들은 누구나 저점에 사고 싶고 고점에 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중장기 투자도 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을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나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재무가 좋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초가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실제로도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시는 분들이 성공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매출과 실적이 아무리 탄탄해도 또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만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또 조정 기간을 못 버티고 또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함께 고려해야 여러분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업은 신라젠이라는 기업인데요. 보시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수익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타이밍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름진 땅에다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아무 곳이나 가을에 씨앗을 뿌린다면 결과는 차이가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은 시점의 중요성, 투자 시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차트는 신라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보시면 8,900원 하던 2017년도 2월 달에 8,9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최고점 2017년도 11월 달에 15만 2천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을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저점에 사서 이렇게 고점에 매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신라젠이라는 기업 기본적 분석이 기본이긴 하지만 기본적 분석만을 통해서 이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결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까지 3년 연속 이렇게 적자인 상황이고 2018년도 올해도 지금 적자가 지금 예상되는 이런 지금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영업이익이랑 상관없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5월달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분명히 적자였죠. 적자였는데 이 기업을 만약에 기본적 분석만 고려했다 그러면 이 저가의 매수를 아마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신라젠이라는 이 기업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현재 개발 중인 항암제 팩사백의 시장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그 가치가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고, 미국 FDA 간암 이 글로벌 임상 시험에 승인받은 상태로 현재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2017년도 5월 달부터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시작해서 강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도 실적이 지금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실적만으로 기본적 분석만으로 분석을 했다 그러면 투자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기업을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다 그러면 투자가 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텐데요. 자, 삼성전기라는 이 기업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2위를 보이고 있는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 바람을 타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금 14만 6천 원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MLCC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는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시장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에 스마트 TV, 각종 IT 기기 핵심 부품으로 최근에는 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5세대 이동통신, 이러한 그 시장 곳곳에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 이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주가의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 7,500억 정도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보시면은 2010년도 이 기업의 큰 흐름을 보시면 지금 2010년도 과거의 패턴을 좀 보시면 2010년도에 16만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보시면은 그 이후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2016년도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4만원까지 밀리죠. 그죠? 4만원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이러한 그 매출의 그 영업이익의 성장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을 기술적인 이런 그 차트의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2012년도에 이 당시에 불과 한 4년 전에 매수를 했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그죠? 2016년도, 2017년도에 이 저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지만 2011년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겠지만 중간에 아마 시장의 이 변동성 때문에 아마 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11만원 하던 주가가 거의 4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 구간에 보시면은 2012년도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주식을 보유하기가 좀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매수를 이렇게 중간중간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한 5년 동안에 계속 거의 바닥권을 다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털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5년 동안은 마음고생을 굉장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고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어도 주가는 이 먼저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분석을 철저히 고려해야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유리하게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골든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통 이제 단기 이평선이 그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크로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골든 크로스 시점이라고 하는데, 골든 크로스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강하게 증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개선과 함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유리한 매수 시점에 진입하는 것은 결국은 주가를 싸게 살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그 골든 크로스 시점이 지금 잘 보시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그 가급적이면 진입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추세가 완전히 상승 쪽으로 전환돼야 되죠.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아직 이거는 하락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이건 추세가 지금 전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고점과 고점의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지점이 여기죠. 그렇죠? 2017년도 지금 2017년 2월달경 이때가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고, 골든 크로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지점에서의 골든 크로스, 이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전체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해야, 전체 추세를 확인하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의 기술적 분석만을 맹신하다가는 오히려 이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 이런 지금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하죠. 이런 속임수 패턴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의 골든 크로스는 순간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순간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골든 크로스 시점 나오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이 큰 추세가 방향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큰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그 지점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점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뭐 당연히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구성, 영업이익의 변화, 이런 것들은 기본인데, 이 기본적 분석은 기본이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과거 주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주가의 큰 추세가 지금 상승 쪽으로 이렇게 정배열로 상승 쪽으로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큰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추세와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이 조정이 왔을 때 이 조정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또 먼저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재무제표상에 이렇게 주가에 찍혔을 때는 그때는 주가가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최적의 투자 진입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내가 유리하게 잡아가기 위함이고, 그래야 이 추세가 전환되는 그 시작점, 무릎에 사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 계좌의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점 가능성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보면 차트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이죠. 그죠?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보면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추세선을 그을 때는
보통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고점과 고점 이렇게 쭉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 자체가 주가가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저항으로 부딪히고 내려가죠. 또 올라오니까 저항으로 부딪히고 내려가고, 이런 추세가 하락 추세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또 하락 추세에서도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그 저점과 저점, 이 저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 하락 추세에서 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죠.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주가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추세가 하락 추세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나 아니면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저점과 저점을 제가 연결해 보라 그랬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이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행보 추세인 거죠. 이 하락, 여기는 하락 추세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행보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바닥권 행보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로 여기 지금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승 추세로 행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나오는 골든 크로스, 이 골든 크로스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추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보조 지표라든지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CJ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을 한번 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추세는 이제 이동평균선의 그 이동평균선 있죠? 이동평균선에, 자 보시면, 자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의 방향,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동평균선에서는 21선, 자 21선, 60일선, 60일선, 그 다음에 또 121선, 자 200일선, 이런 이동평균선의 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향하고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1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21선이 주가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1선은 생명선, 단기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21선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수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선도 밑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60일선이나 20일선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해도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121선의 이동선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200일선도 중요하죠. 자, 200일선은 방향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이동평균선의 이 방향과 각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동평균선으로 여러분들이 주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할 때는 이동평균선의 이 방향과 이 각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추세,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가 하락 추세인가, 아니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추세가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의 골든 크로스 시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조 지표가 많아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 보조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보조 지표라고 그러면 이제 MACD입니다. MACD. 이 MACD를
보조지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그 보조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MACD는 이 기준선이 0선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MACD가 0선이 기본선이기 때문에 MACD가 0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추세가 이 보조지표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지금 MACD 선인데, MACD가 이 기준선, 이 0선이죠. MACD가 이렇게 0선을 이탈하는 경우 있죠. 자, MACD가 0선을 이탈하는 경우 보시면,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0선을 이탈합니다. 추세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MACD가 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자, 분명한 매도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들을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는 투자를 조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보조 지표들이 후행성이기 때문에 뭐 100% 이렇게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기술적 분석에서는 주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런 보조지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만큼 특정한 보조지표들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 보조지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중요하고, 이 CJ제일제당을 예를 들었을 때 이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 추세선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선이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지에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고요, 또 저항에 매도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봤더니 2015년도부터 본다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가격대가 이걸 돌파를 못하면 이게 바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 가격대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매수 타이밍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또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 지지를 이탈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요, 지지를 이탈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지지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는 또 거기가 저항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는 또 지지가 되는데, 그 지지가 이탈하니까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리죠.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지만 또 다시 추세가 보시니까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추세가 또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또 잘만 활용하시면 다양하게 여러분들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또 MACD랑 그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한다면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 시점,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받는 시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요, 또 분할 매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추가 매수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고려할 사항이 너무나 많지만,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기업의 재무적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의 뭐 호재 뉴스, 이런 명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뭐 비전,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 분석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특정하게 어느 한쪽만을 너무 확신을 가지시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현재 주가의 전체적인 큰 추세, 그 다음에 현재 주가의 이 위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뭐 단순히 이렇게 뭐 기술적 분석 하나만으로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은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의 우리가 그 결과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미래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현재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수급이 약하고 움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식은 이 미래 가치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심리가 모여서 이 주식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이론적인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살아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시장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업의 내재 가치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이런 이 이동평균선의 추세 그 다음에 MACD 같은 보조지표의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화를 여러분들이 이루면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셔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가 되었던 중장기 투자가 됐던 기술적 분석은 투자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과 또 반면에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분석을 해 보았고요. 성공 투자 가능성을 높여간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해하고 본인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매우 많고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주식시장에서 성공의 문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한지 기술적 분석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표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븐스타 골드크로스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